국내 첫 마음챙김 명상 어플 마보가 명상 어플 최초로 메타버스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등 다양한 참가자들이 개성 있는 아바타와 메타버스 공간에서 명상을 매개로 소통했습니다. 기획부도 천막에서 대가람으로 이번 순서는 하도명화 보살의 보시로 창건된 부산 홍법사입니다. 주지 심선스님은 사찰은 종합문화복지타운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종교계가 비대면 신행을 화두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김흥철 교수는 신도 교육이 지역 포교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통할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제공하는 공익 템플스테이에 9,1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자 할인 인센티브가 많은 인기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바깥 출입이 어려운 요즘 활자를 통해 스님들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암도대종사의 숨길 따라와 하면 스님의 명사여운, 정현 스님의 오직 감사할 분을 소개해드립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8월 9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해 MZ세대라고 하는데요. MZ세대가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서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과를 마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이 개성을 살려 만든 아바타가 메타버스 공간 이프렌드 내 카페에 모여듭니다. 이내 명상룸을 운영하고 있는 명상앱 마보 측의 진행에 따라 명상 수업이 시작됩니다. 복잡하고 생각이 많은 것은 이 물병의 물을 이렇게 마구 휘저은 상태와 비슷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선명하게 볼 수 있나요? 마보의 이프렌드 명상룸은 마음챙김 명상을 주제로 오랫동안 협업을 이어온 SK텔레콤과 공동 프로젝트로 시작했습니다. 퇴근 하굣길에 하는 명상,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기 쓰기 명상 등 바쁜 일과 후 나를 돌아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마음챙김 명상을 합니다. 참가자들은 20대 대학생부터 30, 40대 직장인들까지 다양합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소통에 갈증이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아바타로 게임 속의 세계를 탐험하듯이 마을을 누볐습니다. 가상 캐릭터로 이제 가상 세계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이야기하는 게 어쩌면 약간은 명상으로 마음을 전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지만 제가 직접 하고 보니까 사람들하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 점이나 오늘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소통하는 게 생각보다 훨씬 잘 되고 힐링이 되더라고요.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VR보다 더 진화한 개념으로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회와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5G 상용화에 따른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가속화로 점차 주목받고 있어 명상과의 연계가 고무적입니다. 마보와 함께하는 마음챙김 명상 모임은 8월 말까지 화요일 오후 7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고 마보의 기초 7일 명상과 숨 명상 등 베스트 콘텐츠는 1년 내내 제공될 예정입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안에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명상 수업을 또 진행을 하고 마보 안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이제 유저들이 같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로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명상앱 마보는 이번 SK텔레콤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다스리려는 MZ세대들의 수가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마음챙김 명상 보급에 더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기획부도 천막에서 대가람으로 이번 순서는 하도명화 보살의 보시로 창건된 부산 홍법사입니다. 주지 심산스님은 진실했던 프로그램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덕분에 불사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하며 사찰은 종합문화복지타운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21m 높이
아미타 대부를 모신 대도량 홍법사. 2002년까지 신창농원이었던 이곳이 부산 포교 1번지로 변신하기까지 불신 깊은 지역 불자들의 헌신과 불보살의 가피는 끝이 없었습니다. 2003년 9월 농장 비닐하우스 농막에 부처님을 모시고 시작한 불사. 포교를 위해 사제를 아낌없이 보시한 하도명화 보살의 원력은 홍법사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신의 삶을 사셨던 부산의 대표적인 그런 불자셨죠. 이분은 당신이 가지고 계시던 모든 전 재산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어요. 이곳에 와서 가람을 좀 형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살님의 원력 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그 포교의 어떤 생각이 사찰터를 마련했지만 조성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그린벨트, 절대농지, 상수원 보호구역인 홍법사터에 주지 심산스님은 30평 비닐하우스로 법당을 조성해 신도들과 함께 새 법당 건립에 원력을 모았습니다. 7여 년간 비닐하우스 법당에서의 기도와 수행은 2009년 4월 정토를 상징하는 원현법당을 조성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홍법, 널리 부처님 법을 펼치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심산스님은 템플스테이, 동자승 단기 출가, 걸망 메고 떠나는 108산사순례 등 남녀노소 동참 가능한 다양한 수행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또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 복지화, 세계화를 모토로 외국인 포교, 각종 문화 강좌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 청소년들에게는 불성의 씨앗을, 어른들에게는 신심을 고취시키며 남녀노소 모든 이웃들이 함께하는 자비실천 도량으로 거듭났습니다. 진실했던 프로그램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을까. 어떤 낙심보다는 어떤 곳에서든지 하면 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어쩌면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시내에서 보기 힘든 넓은 잔디밭과 조경, 2010년 조성된 21m 국내 최대 청동 자부린 아미타 대불은 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찾는 명소의 상징이 됐습니다. 주지 심산스님은 절이라는 공간이 신행생활을 기본으로 취미생활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종합문화복지타운의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생교육원을 운영을 하고 또 특별 명상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도 그런 면에서 함께 어우러질 때 취미생활부터 신행생활까지를 다 함께하는 그런 절의 어떤 시대적 역할 이걸 완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심산스님이 추구하는 홍법사의 미래는 사부대중이 함께 일구는 종합문화도량, 천년을 이어갈 부처님 도량을 창건하고 번성시켜 지속시키는 것. 어려운 이 시대에 홍법사가 더 빛나는 이유일 것입니다. BTN 뉴스 재봉덕입니다. 계속된 코로나19 여파는 불교계에도 비대면 신행을 불러왔습니다. 다양한 영상 콘텐츠와 실시간 법회 중계 등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신도교육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이에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신도교육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초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여파로 국내 모든 종교는 비대면 신행을 화두로 기존 체제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교계는 다양한 영상과 비대면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새로운 시도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신도 교육 측면에서는 이렇다 할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불교사회학부 교수는 종학연구 제5집에서 이런 원인으로 경직된 교육 커리큘럼을 꼽았습니다. 각 사찰이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의 이해라는 표준화된 주제만 다룰 뿐 인문학이나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접학문의 접근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각 사찰의 상황과 역사 문화들이 있잖아요. 또 그 지역사회에서 사찰이 해야 될 역할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수행하는데 불자들이 무엇을 공부하고 또 깨우쳐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게 지역사회 포교에 도움이 된다는. 김응철 교수는 무엇보다 사찰이 위치한 지역사회를 비롯해 해당 사찰의 특성, 가람 구조 등 그 사찰만의 고유한 특징을 파악해야 한다고 제언합니다.
신도교육이 곧 지역사회 포교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적 사찰의 장점을 발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단에서 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만 맞추면 신도 교육이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포교의 관점에서 보면은 종단에서 이렇게 주어진 것만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안일하게 해가지고는 지역 포교가 어렵다고 보고 있죠. 김응철 교수는 비대면 문화가 점차 확산되는 요즘 단위 사찰이 유튜브를 비롯한 새로운 플랫폼을 활용해 신도 교육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적인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신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정 지역의 신도들이 자체적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SNS의 매체를 활용하고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19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탈종교화 현상을 동시에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위기라고 평가되는 이 시대, 불교는 이제라도 핵심 불자 양성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공익 템플스테이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심신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9,1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백신 접종자 할인 인센티브가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공익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는 9,1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토닥토닥과 쓰담쓰담 템플스테이는 각각 2,500명과 3,900명, 백신 접종자 할인 템플스테이는 2,7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선착순 10,000명에게 제공하는 백신 접종자 할인 템플스테이 참가자 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여가선용, 심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바깥으로는 또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역할들이 모두 다 공익적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안에서도 특히 공익적 역할을 좀 더 확대하고 증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공익 템플스테이 확대를 화두로 삼고 코로나19 특별치유 템플스테이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의료인과 방역 관계자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문화예술 종사자까지 고요한 산사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템플스테이를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에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템플스테이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템플스테이 운영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이 많지만 공익 템플스테이만은 더욱 확대했습니다.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심신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다양한 어린이, 청소년, 그 다음에 우리 사회적인 어떤 약자들, 그 다음에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그 공익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 부분들은 확대해서 더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토닥토닥, 쓰담쓰담 템플스테이와 백신 접종자 할인 템플스테이는 불교문화사업단이 운영하는 전국 135개 사찰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시 코로나19 대응 근무 확인서와 소상공인 증명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등 해당 서류를 사찰에 제출하면 됩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천진불 어린이 합창단 연합회 2대 회장에 울산 황룡사 주지 황산 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천진불 어린이 합창단 연합회는 지난 6일 부산 무진선원에서 총재 지연 스님, 초대 회장 성원 스님, 대광명사 주지 목중 스님, 무진선원 주지 다마림 스님 등이 동참한 가운데 회장 이취임식을 진행했습니다. 2대 회장으로 취임한 황산 스님은 총재 스님을 필두로 여러분들과 함께 어린이 포교에 앞장서 한국 불교의 미래가 밝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초대 회장 성원 스님은 회장직을 내려놓지만 앞으로도 어린이 포교를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2016년 창단한 천진불 어린이 합창단 연합회는 현재 9개 합창단이 활동하며 어린이 포교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바깥 출입이 어려운 요즘 활자를 통해 스님들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데요. 조계종 원로의원 여산 암도대종사의 숨길 따라 도솔 선원장 하면 스님의 명사 여운, 철원 심원사 주지 정현 스님의 오직 감사할 뿐을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여산 암도대종사는 세상에서 잘 사는 법은 10,000가지가 넘지만 불교인으로서 잘 사는 방법은 10가지도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책 숨길 따라는 모든 동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길인 숨길을 따라서 더불어 잘 사는 길로 나아가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스님은 태어났을 때부터 학창시절, 출가 이후 마하무량사에 주석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숨길을 따라왔던 삶의 궤적을 풀어냅니다. 1939년생인 스님의 삶이 한국 불교 현대사 속에서 숨길을 찾아 나아가는 모습은 불자로서 잘 사는 법에 대한 화두를 던집니다. 스님은 불교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며 숨길을 바로잡고 자비보시로 화합하면 개인의 행복을 찾고 인류의 목표인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북한산 도솔선원에서 수행에 정진하는 하면 스님이 지난 10여 년간 쓴 글을 묶은 산문집 명사여운입니다. 제목 명사여운은 중국 돈왕의 명사산 모래 울음소리가 깨침의 환희로서 스님에게 오랜 여운으로 남은 것을 의미합니다. 스님은 도덕과 영혼이 황폐해진 시대에 날카로운 문체로 따끔한 일침을 날리고 실을 붙여 부드러운 위로를 선사합니다. 또한 각 장의 끝에는 스님이 직접 작사한 음반 천년의 향기에 찬불과 가사도 수록해 선으로, 글로, 노래로 수행하는 스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돈에 잠식돼 환경 파괴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겪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스님은 개를 지키는 삶과 내재된 치유의 힘을 강조하며 회복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직 감사할 뿐의 저자 정현 스님은 철원 심원사 주지로 기도 수행과 경전 강의, 생활 법문 등 포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부처님의 평범한 제자로 낮추는 스님은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들을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책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마치 짧은 법문을 설하는 것 같은 에세이들은 우리에게 당연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것들을 일깨워줍니다. 2장 행복 언어는 스님이 직접 지은 시로 구성돼 더욱 간결하면서 심오하게 행복과 믿음, 감사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스님은 글을 통해 인연과 복 짓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책을 읽는 독자들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행복해지길 발언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에서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전시회가 개막했습니다. 통도사와 경남미술창작소는 지난 7일 통도사 명월료에서 총무국장 종현 스님, 이재영 더불어민주당 양산갑 지역위원장, 천원식 경상남도 미술협회 지회장, 김복선 경남미술창작소 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 전시 개막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5월 통도사 인도 청동불상 봉불식에 이어 한인 문화교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에서 인도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하려고 했지만 인도 현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양산과 경남 지역 작가들의 작품들로만 구성됐습니다. 오는 22일까지 12명의 초대 작가 작품과 경남 미술창작소 회원 작품 총 50여 점이 전시됩니다. 올바른 웰다잉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 웰다잉 문화연구소가 지난 7일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제주 반야사에서 개최된 창립총회에는 태고종 호법원장 해일 스님과 제주 종모원장 구암 스님, 도의회 이상봉 의원 등 4부 대중 30여 명이 참석해 제주 웰다잉 문화연구소 창립을 축하했습니다.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에 따라 제주 지역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 국가 시범 사업을 맡아온 문화연구소는 올해 법인을 갖추고 공식적인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사장 현파 스님은 전문적인 웰다잉 교육 문화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